사람에게는 저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당신은 이제 그것을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의 욕망이 늘 당신의 가능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 당신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가능성은 오로지 당신의 의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부수면 이전에는 다가갈 수 없었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목표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해줄 가장 단순하고도 인상적인 비유는 옷고르기다. 그리고 이것은 목표를 정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한 훈련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당신도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을 사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싫어졌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든가 또 아니면 그 옷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일을 몇 가지쯤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옷이 눈에 띈 즉시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그것을 아직도 즐겨 입고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사이에서 다른 점은 앞의 옷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뒤의 옷은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았던 첫 번째 옷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친구나 어떤 모델이 입고 있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다. 어떤 옷이 다른 사람에게 잘 어울려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어울리리라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다. 모든 옷이 잘 어울리는 것은 모델로서는 아주 좋지 못한 결점이다.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련되게 부각된 개성인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뭘 사야 할지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면서 기웃거리느라 쇼핑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곤 한다. 여러 가지 스타일에 대해 안다거나 패션 지식이 있다거나 심지어 감각이 있다는 것조차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헤매 다닌 끝에 마침내 옷을 골라도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다. 당신에게 꼭 어울리는 옷을 언제나 찾아낼 수 있게 되려면 당신의 옷과 다른 사람을 위한 옷을 구별해내는 비법을 터득해야만 한다. 그럼 묘기는 어떻게 부릴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안다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우선 선택의 문제로 절대로 고민하지 마라. 그런 상황에서는 균형이 여지없이 흔들린다. 그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결과는 더욱 엉망이 된다. 여러 가지 옷을 놓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마음이 선택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마음과 마음이 하는 생각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펜듈럼의 영향력이 남겨놓은 껍질일 뿐이다. 그저 전시회에 온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느긋한 마음으로 둘러보라. 우선은 당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정의하라.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다. 어떤 종류의 옷을 사고 싶은가 하는 것만 정하면 된다. 예컨대 코트를 사야 한다면 목표를 그저 코트를 고르는 것으로 정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조건을 내걸지 말라. 영원히 옷을 고르게 하라.
사실은 영혼이 당신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깝다. 영혼은 한 구석도 놓치지 않고 딱 어울리는 옷을 적절한 때에 틀림없이 골라낼 것이다. 옷의 홍수 속에서도 어떤 옷에 특별히 느낌이 끌린다면 당신은 그 즉시 드디어 물건을 찾아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 옷에 왜 끌리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냥 그것을 좋아할 뿐이고 그에 대해서 할 말은 단지 이것뿐일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당신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살 것이다. 오랫동안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물건은 이 가게 아니면 저 가게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게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10번째 가게에는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참을성 있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당신도 참을성을 발휘하라. 허둥대며 우왕좌왕하지 말라. 의심으로 자신을 고문하지도 말고 자신을 나무라지도 말라. 당신에게 완벽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별하는 비결을 특별히 알려주겠다. 이것은 정말 믿을만하면서도 간단하다. 이미 말했듯이 옷을 고를 때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를 따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점원에게 예스든 노든 말을 해야만 할 때가 온다. 그 순간 당신은 아주 곤히 잠에 빠진다. 당신 생각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말이다. 점원이나 친구가 문제의 옷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당신의 잠은 유독 깊어진다. 물건을 고를 때마다 나서서 설치는 것은 마음뿐이다. 마음은 좋고 싫음을 따지고 결정이 합리적이고 확신이 드는지 생각의 잣대를 대보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쫑긋거린다. 마음은 그 과정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서 영혼의 기분 따위에는 아랑곳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에서 당신의 마음은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다. 좋다, 잠자게 내버려 두라. 마음이 결정을 다 내릴 때까지 건드리지 말라. 하지만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아무에게도 귀를 주지 말고 깨어나서 다음을 점검하라.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가? 영혼의 기분 상태는 마음이 내린 결정에 대한 영혼의 태도를 말해줄 것이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영혼의 기분이 편안하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머뭇거릴 수도 있다. 당신이 그 옷을 첫눈에 좋아했다면 영혼이 좋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마음이 끼어들어서 따지고 살펴보기 시작한다. 마음이 상황을 따져보고 나서 좋다고 한다면 그 옷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좋아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서 사기로 했다면 당신은 영원히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아주 사소한 불편감에도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만 할 것이다. 영혼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언제나 확실히 알고 있다.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옷의 어떤 점이 약간의 불편감이나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면, 눈꽃만큼의 의심이나 부정적 느낌이라도 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옷이다. 마음은 그 옷의 좋은 점을 다 들먹이면서 멋진 말로써 당신을 설득하려고 애쓸지 모른다. 당신이 그 옷의 스타일이나 크기가 딱 맞는다고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옷은 미련 없이 던져버려도 된다. 그것은 당신의 옷이 아니다. 선택의 확실한 기준은 다음의 단순한 진리 속에 있다. 당신을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 옷이 당신의 것이라면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옷을 고를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 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의 것인 그 물건을 찾아낼 수가 없다. 당신이 그 옷을 정말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그 옷을 입는 것을 보고 좋아할 것임을 확신해도 좋다. 가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딱 하나 있다. 당신의 옷을 호화로운 가게에서 찾아야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어떤 옷이 비싼 것이라면 트랜서핑이 당신 삶에서 돈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이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만의 진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간다면 돈은 저절로 들어올 것이고 쓰고 남을 만큼 갖게 될 것이다. 보시다시피 자신의 옷을 고르는 과정에는 트랜서핑의 중요한 원리가 다 적용된다. 당신은 마치 전시회에 온 것처럼 쇼핑을 한다. 무엇을 막무가내로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저 관조하면서 말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을 뿌리친다. 당신은 자신의 옷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의식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찾아낼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성은 최소화된다. 당신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깨어나서 전체 과정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행동하고 있고 게임의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영혼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당신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도 믿을 수 있는 든든한 탑이 하나 우뚝 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탑이다. 자신을 스스로 허락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삶은 하나의 가벼운 소풍이다. 당신의 것인 그것을 가지라. 자, 이게 전부다. 이제 당신은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법을 알았다. 이제 당신은 편안한 마음으로 쇼핑을 나갈 수 있다. 오늘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남의 물건을 사들이는 불상사로부터 자신을 구해낸 것이다. 당신의 물건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당신은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틀림없이 찾아낼 것이다. 중요한 것은 yes나 no를 말하기 전에 깨어나서 자신의 느낌을 살펴보고 알아차리기를 잊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옷을 사는 데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골라야 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야말로 당신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